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근대 철학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잠시 근대 철학의 주류에 대하여 복습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등장하는 근대 철학의 붕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성 중심입니다. 근대 철학의 주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이라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존재인 자신을 제1원리로 세운 채 신이 주신 이성의 능력으로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성이 주류를 이루었던 근대 철학의 시대는 곧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관념론입니다. 관념론이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1차적으로 보는 것이라 했었죠. 즉, 이 1차적인 세계가 원형인 것이고 현실 세계는 원형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플라톤의 철학에서 이데아 사상은 곧 관념론인 것이죠. 하지만 관념론 역시 근대 철학이 붕괴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근대 철학의 붕괴에 일조한 첫 번째의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르크스 철학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으니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변증법은 헤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유물론은 포이어바흐에게서 영향받은 것입니다. 먼저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계급 간의 모순, 즉 계급 간의 갈등을 통한 더 높은 사회를 내다보는 거였죠. 그가 말한 더 높은 사회란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진화하는 사회의 단계를 말해볼까 합니다. 그는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시작하여 고대 노예제 사회, 그리고 봉건제 사회를 거쳐 자본주의 사회,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손으로 사회 진화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계급 간의 모순을 잘 설명해 줬는데요. 자본주의 내에서 존재하는 계급으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증식하려는 성질이 있기에 부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축적이 되겠죠. 하지만 축적된 부가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있기에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임금 외에 잉여가치들은 전부 자신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소수의 자본가들은 부유하게 되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궁핍해져 갑니다. 그야말로 노동자의 삶은 처참한 것이죠. 본래 노동이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창조적인 활동으로 내가 만든 제품이 타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보람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창조적인 노동이 자본주의 안에서 생존 수단을 위한 고된 일로 전락해버렸고 자본가에게 억압받는 시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소외된 사람들이며 진정한 노동 해방을 맛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자본가들과의 대립과 서로의 모순됨으로 투쟁을 하게 될 것이고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보았죠. 그리고는 새로운 공산주의가 세워질 거라 했습니다. 결국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말하는 변증법이란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유물론이란 보이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토대로 상부 구조인 법, 윤리 등 사회의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크스 철학은 근대 철학의 관념론을 철저히 부서뜨렸죠.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니체입니다. 니체 역시도 근대 철학의 관념론과 이성 중심을 무너뜨렸는데요. 기존의 체계를 모두 부숴버리는 바람에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습니다. 먼저 그가 무너뜨린 관념론을 먼저 살펴볼까요? 플라톤이 이데아를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세계 또는 절대적 존재인 신을 믿어왔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엄청난 말로 직격탄을 날리는데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니체가 보기에는 신이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기독교적 신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진리 및 도덕 가치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말합니다. 니체 말고도 포여바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죠.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니체와 포여바흐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니체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계보학입니다. 계보학이란 개념이나 주장을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는 방법인 학문을 말하는데요. 니체가 역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선함이란 강한 것, 우수한 것을 뜻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이가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으로 갈리면서 선함의 정의가 왜곡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예들은 묵묵히 일하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주인이 싫었겠죠. 그들 마음 안에는 복수하고 싶은 분노와 두고 보자라는 불만이 쌓여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들은 자신의 처지가 혐오스러웠을 것인데요. 하지만 혐오스러움을 인정한다면 더욱더 비참해지기에 인정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선악이라는 도덕적 관념을 만듭니다. 묵묵히 일하는 자신들은 선하고 강자인 주인은 악하다는 거죠. 결국 니체는 선악이라는 도덕적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달라지는 이데올로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사회적 의식들이 인간 본연의 삶을 억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주체인 관념론을 거부한 것이죠. 이제 니체는 말합니다. 모두가 주체로서 역동성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요. 그래서 니체는 역동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존재론을 정의했는데요. 바로 몸철학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body를 뜻하는 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인 이성을 무너뜨린 니체의 몸철학입니다. 근대 철학이 영혼과 몸을 나누어 이성과 영혼을 고귀한 것으로 보았다면 니체는 반대로 몸을 고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정신과 이성을 움직이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몸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역동적이고 관능적인 면을 발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고 동시에 본래 인간이 갖고 있던 힘들을 발휘하는 것이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철학자 한 명을 비판하는데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을 말하면서 모든 사물에는 존재 이유가 있기에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세상에 목적이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저 세상은 목적 없이 흘러가는 우연적이고 사건적이라 보면서 인생을 놀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보내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목적 없이 떠난 여행은 어떤 사건이 있을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기에 더욱 즐거운 것처럼 말이죠. 결국 니체가 말하는 인간이란 역동적인 몸의 주체로 변화에 부응하며 아낌없이 자신의 힘을 발산하는 존재라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인 사상입니다. 초능력 인간인 초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니체는 망치를 들어서 근대 철학의 절대적인 신과 이성의 우위를 철저히 부서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 역시 니체와 마찬가지로 근대 철학의 이성 중심을 박살냈는데요. 그가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동물적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이런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던 중 무의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 정신 안에는 스스로 의식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떠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물리적인 치료가 행해졌다 합시다. 하지만 그 치료 방법은 부수적인 것이지 진짜 병의 원인을 치료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병의 증상의 뿌리인 내면에 새겨진 강한 인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겠죠. 이렇게 프로이트는 치료 과정 중 무의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발생을 억압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본래 인간의 본질은 동물적 본능에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물적 본능을 이드라고 합니다. 이 이드 안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본능입니다. 성적 본능인 리비도에 생존 본능을 더하면 에로스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프로이트는 이드라고 하는 성적 본능을 억압할 때에 인간 안에서 무의식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프로이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 아니라 동물적 본능이고 그렇기에 욕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성에 관하여도 한마디를 하는데요. 이성이란 성적인 본능인 이드가 현실적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한 자아가 아닐까라는 거고요. 또한 자아의 상위 개념인 초자아, 여기서 말하는 초자아란 이상적 세계의 모형으로 완전하게 추구하려는 영역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덕, 규범, 법을 말합니다. 이런 초자아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의 등장은 근대 철학의 붕괴를 가져왔는데요. 그들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 니체의 신은 죽었다. 프로이트의 인간의 본질은 동물적 본능에 있다입니다. 이렇게 근대 철학은 망치로 부서지며 붕괴가 일어납니다. 인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